이란 정권은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격렬한 내전이 발발했고 일부 일탈한 군 지휘관들은 외교관들이 파키스탄에 협상하러 가기도 전에 필사적으로 그들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죠. 이슬람마바드에서 미국과 협상할 대표단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이란 고위 관리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RGC 총사령관 아흐마드 와히디는 이번 회담에서 하원 의장과 외무장관 아라가치의 권한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와히디는 또한 협상팀에 새로운 인물인 국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협상팀의 현 멤버들에 의해 반대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새로운 인물이 전략적 협상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와히디와 IRGC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대표단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미 주목했던 점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IRGC는 이란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IRGC 사령관들은 민간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어떤 협상 때문에 그 통제를 잃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분열은 꼭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란 사회 내부, 특히 이슬람 공화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외무장관과 국회의장에 반대하여 시위하는 지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람들이 외무장관에게 항의하고 있고 외무장관은 어딘가로 차를 몰고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 서양인들아, 아라치 씨, 네 부모를 저주한다. 네 머리에 먼지가 쌓이길 바란다. 봐라, 외무부 앞에서 사람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코란의 맹세컨대 그들은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치며 폭동을 일으킨다. 네 아버지와 행동, 존재, 머리를 저주한다. 네 머리에 먼지가 쌓이길 바란다. 네 머리에 먼지 쌓이길 바란다. 일부 이란인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배신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협상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겠지만 회담은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연기된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 관리들은 언론에 회담이 주말로 다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말 동안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협상이 월요일이나 심지어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며칠간의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일부 이란 관리들이 레바논에서도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초기 휴전 합의에서 동의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 문제는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성명을 발표해서 기본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합의에 동의했고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폭격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통과를 허용하며 매우 형편없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개된 해양 데이터를 보면 휴전이 발효된 이후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동의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걸프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쿠웨이트 당국이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발표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이라는 것은 공격이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대로 휴전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폭격을 중단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며 호르무즈 해협도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계속 전투 중이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거점을 공격하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주에 레바논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미국 회담과는 달리 이스라엘 측에서는 레바논에 대해 휴전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협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휴전 첫날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부통령 JD 벤스는 오늘 아침 파키스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스2에 탑승하기 전에 그가 남긴 발언이 있습니다. 저는 부통령 비행기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에어포스2일 겁니다. 그가 탑승 전 한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번 협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면 협상팀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명확한 지침을 주셨고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모두 안전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탑승에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이 파키스탄이나 이란으로부터 이란 대표단이 협상을 위해 올 것이라는 어떤 보장을 받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통령이 파키스탄을 공개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국과 그 외 모든 관련자들에게 다소 난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에 대해 말하기 전에 실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협상회담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위급 회담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회담 아니면 2013년쯤에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국무장관 존 케리가 상대인 이란 외무장관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부통령, 즉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이란 대표단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에게는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미국 측에서 이 정도로 고위급 인사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이란 대표단이 이번 회의를 위해 금요일 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올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시간대를 밝히지 않지만 제 생각엔 파키스탄 시간 금요일 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즈음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표단이 실제로 이란을 출발해서 파키스탄에 도착했다는 확인이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행 시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비행과 비교하면 워싱턴 DC에서 파키스탄까지는 약 16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긴 비행이죠. 그래서 부통령 선발대이 이란 대표단보다 훨씬 먼저 출발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한두 시간 정도의 비행일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비행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협상회의에 참여해야 할 이란 관리들, 즉 이란 관리들로부터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 주간 저희 영상이 비구독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백엔드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희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 측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파키스탄은 이란이 온다고 계속 확인하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 발언을 보시죠. 이 발언은 이란 국회의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미국에서는 그를 이란 내부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합의된 두 가지 조치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레바논에서의 휴전과 협상 전에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선 JD 벤스가 실제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동결 자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비행기에 탔을 때 이란이 새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조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자신들이 합의한 휴전 합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휴전 합의의 일부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이 동결 자산에 대해 누군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고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런 패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측이 파키스탄으로 이동하는 동안 조건을 추가한다면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란은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도착했는데 이란 측이 나타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화가 나서 전쟁이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데 휴전 직전에는 전쟁이 모두가 두려워할 정도로 격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겨냥하는 수준으로 격화될 예정이었고 이는 이란이 대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 사실상 매시간 진전되고 있습니다. 즉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매시간 새로운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간다는 소식이 있으면 고정 댓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현재로선 저희가 아는 건 이것뿐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선박들은 벌금이나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중요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한 소수의 선박들에게 실제로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이란 혁명수비대 IRGC도 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통과할 수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통과하지 못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정보 당국에서는 이란이 이번 주말 협상을 앞두고 이 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석유가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일을 매우 형편없게 하고 있고 일부는 비열하다고까지 할 정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지 8척의 선박에만 해당하는 합의가 아닙니다. 이란은 배럴당 대략 1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대형 유조선이 한 번에 약 200만 배럴의 석유를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큰 선박은 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더 작은 유조선들은 더 적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래도 석유 운송자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은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원한다고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정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소식에 크게 놀라며 세상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란이 협상에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못 얻을 거라 말하는 건 아니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세계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영구 통제권입니다. 이는 유엔법에도 위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접해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처럼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그들 역시 해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통행료를 받지 못하고 이란만 받아야 합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전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싱가포르도 자기네 국경에 있는 해협에서 똑같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국도 국경에서 통행료를 받나요? 스페인도 국경에서 통행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려 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제가 다른 나라 정치인이라면 우리 배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낸다면 왜 우리도 다른 나라의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하죠? 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어도 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 전용기도 없고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저는 아마존에서 드론을 사 공항 근처에 띄워 공항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공사가 저에게 티켓 판매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해협을 봉쇄해도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적 반발이 크기 때문이며 이는 작년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후티 반군이 바브 알만답 해협을 봉쇄했지만 통행료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합의가 있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선박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쟁 중 이란이 군사적으로 괴멸당하는 상황에서도 후티 반군은 바브 알만답 해협을 봉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공개적으로 해협을 통제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의 위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에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 공개된 저희 여러 편으로 구성된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스크린을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